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친환경, 미래의 이 친환경차로 바뀌는 구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신차 구입을 할 때 뭐 전기차라든지 또 수소 전기차를 구입하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대세라고 지금 보고 있죠. 내연기관차는 약 3만 개의 부품인데요. 이 3만 개의 부품이 전기차로 바뀌면은 15,000개에서 18,000개, 약 과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만큼 공간도 많이 넓고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전기차의 거의 대부분은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를 홀류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빼내고 배터리하고 모터를 집어넣습니다. 배터리의 위치도 그렇고 안정되게 전용으로 만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품도 상당히 많고요. 또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가 지금같이 활성화되면서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차량이 테슬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가 올해 새로운 신차가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모든 영역이 유아 독전 형태로 모델 3가 잡아먹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모터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위에다가 바디를 얹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에 여유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 차종은 트렁크룸과 엔진룸 모두 다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에 여유가 있고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넣기도 좋습니다. 전기 에너지도 풍부하면서도 수십 개의 센서를 집어넣고 시스템 하기가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기능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할 정도로 아마 운영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관련 사고도 또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기술은 일본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기술적인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차량 구입을 할 때 가장 이점이 크고 안정된 모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23, 4년 동안 입증된 기술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연비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도 괜찮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맞는 결론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아직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죠. 단점이 많이 사라져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는 크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보급이 됐죠. 모바일 충전기, 이동용 충전기가 상당 부분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은 한국형 아파트 문화를 고려한 충전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휘발유 대비해서 상당 부분 이점을 갖고 있던 것이 충전 전기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았는데요, 올해 후반부부터는 급속 충전기에 대한 전기비가 좀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심해형 완속 충전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점은 계속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수소 전기차를 한번 보세요. 수소 연료 전기차가 원래 올바른 용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이 약자입니다. 그게 최근에 들어와서 수소 전기차라고 명칭이 많이 변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전기차, 국내에서 현대차 넥소 모델 유일하게 판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충전 시간도 보통 일반적으로 5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압력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충전 시간이 훨씬 더 길고요. 또 충전한 다음에 또 압력을 올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기 시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요, 한 대 충전하는데 10분에서 15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만약에 한 20대가 서 있다, 안 봐도 화나겠죠?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충을 해결하면서 수소 전기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 이런 고민도 많죠. 전기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수소차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접촉사고가 생긴다, 차가 좀 부서진다 그러면은 관련 부품 수급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품비하고 수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일본 도요다의 미라이와 또 일본 혼다의 클래리티라는 모델, 전 세계적으로 양산 모델이 넥소와 더불어서 세 가지 모델뿐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수소차는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활성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재로서는요, 전기차가 가장 미래차로서 대두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도하는 세력은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차는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 세계적으로 수소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까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소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수소 충전소를 하나 만드는데 30억 원 들어갑니다. 또 트럭이라든지 버스 같은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70억 원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수소차를 구입하는데 보조금이 3,500만 원이니까 그만큼 공적 자금 투입이 엄청나게 많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차량 구입할 때는 현실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고요. 구입하는데 고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미래차에 대한 부분들 좀 정부에서도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